이번 시간에는 원자궤도 함수를 저희가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분자 형태가 돼서 몰레큘러 오비탈, 즉 분자 궤도 함수를 원자 궤도 함수로부터 어떻게, 즉 s 오비탈, p 오비탈 같이 간단한 경우에서 분자 궤도 함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분자 궤도 함수, 즉 MO 몰레큘러 오비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몰레큘러 오비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원자, 그 아토믹 오비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이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으신다면 거기에 조금 학습을 하신 다음에 이걸 듣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게 아토믹 오비탈, 즉 AO를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저희가 아토믹 오비탈을 가지고 모든 화학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LCA라고 하는데, 이거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아토믹 오비탈, 즉 모든 아토믹 오비탈을 컨비네이션씩 조합을 해가지고 몰레큘러 오비탈에 대한 접근을 한다는 것이 저희가 지금 다룰 분자 궤도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몰레큘러 오비탈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즉 아토믹 오비탈이 약간 단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자 몰레큘러 오비탈이 이 단위를 가지고 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커다란 약간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자 궤도 함수를 푸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푸사이는 지금 원자 애토믹 몰레큘에서 말하는 푸사이랑은 조금 다르겠죠. 그거는 CA, 푸사이 A, CB, 푸사이 B, 이렇게 제너럴하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거는 라지 푸사이이기 때문에 몰레큘러 오비탈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스몰 푸사이 같은 경우에는 아토믹 몰레큘러 오비탈을 말하고, 이 CA-CB는 개수를 말하겠죠. 따라서 아토믹 몰레큘러 오비털의 이 선형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몰레큘러 오비탈이 탄생된다는 것을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중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몰레큘러 오비탈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것을 만족해야 어떤 시메트리가, 약간 분자 궤도 함수가 그 도형적인 기하학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만난다고 해서 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그런 도형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도형의 모형과 그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 세 가지 조건을 꼭 만족해야 완벽한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첫 번째 조건은 시메트리. 대칭성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시메트리 조건이라는, 대칭성 조건이라는 거는 서로의 시메트리가 서로 다른 그런 오비탈의 조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 시메트리가 같은, 또 혹은 조금이라도 비슷한 시메트리가 서로 만나야 그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진다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어떤 아토믹 오비탈 서로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일어나는데, 그 둘 간의 서로의 에너지 차이가 너무 심하다면 그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겠죠. 에너지 차이가 최소 같지는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다른 아토믹 오비탈이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같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 차이가 매우 적어야 돼야 그 에너지 차이가 적어야 그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오버래핑, 즉 오비탈이 만나는 거리가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에너지 차이가 최소가 되어야 되는 것도
오버래핑 되는 그 거리가 적어야 되는 것도 그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멀고 너무 에너지가 크면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약간 거리와 에너지의 측면이었고 1번의 경우는 약간 기하적인 측면에서 약간 그 방향과 그 모양이 비슷해야 시메트리가 같아야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가장 간단한 오비탈인 S 오비탈로부터 몰레큘러 오비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알아볼 거는 몰레큘러 오비탈이 S 오비탈로부터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선 오비탈이 두 개가 아토믹 오비탈이 두 개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림으로 먼저 표현을 해보면 1SA 오비탈이 이렇게 생겼고 똑같은 모양의 1SB 오비탈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같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경우는 시메트리 같은 게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할 부분이 없고 이런 원자 궤도 함수 이런 게 합쳐지는 경우입니다. 지금 애토믹 오비탈과 애토믹 오비탈이 합쳐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두 개가 지금 합쳐져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합쳐진다면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1SA와 1SB가 합쳐져서 몰레큘러 오비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시그마는 루트 2분의 1 사이 1SA 사이 1SP 그리고 시그마 스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사이 1SP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루트 2분의 1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수, CA12 같은 그런 개수를 의미하는데 이런 개수는 어떻게 겹치고 어떤 에너지 준위의 차이를 가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판단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따라서 이 개수의 숫자의 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부호가 왜 반대 방향을 띠냐는 것인데 1SA와 1SB가 이렇게 겹칠 때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겹치면 좋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겹치는데 1SA가 이렇게 앞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1SB가 뒤를 보고 있는 그런 반대 방향으로 겹칠 경우에는 1SA와 1SB가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가 더해진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밑에 시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1SA, 1SB 오비탈이기 때문에 이건 같은 방향이 더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겹치는 경우와 같은 방향으로 겹치는 경우가 1SA, 1SB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1SB와 1SA가 겹쳐질 때 반대 방향으로 되냐 같은 방향으로 되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경우 이 겹치는 부분이 서로 빼지게 되겠죠. 그리고 서로가 반대 방향을 보고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동일하지만 즉 이거는 지금 반대 방향을 의미합니다. 색칠한 경우는 지금 색칠하지 않은 경우와 반대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1SA와 1SB가 지금 더해진 게 아니라 빼진 거죠. 반대 방향이 생기고 지금 이 가운데 노드라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없다는 그런 노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겹쳐졌을 경우에는 지금 이 중간이 같은 방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합쳐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같은 방향일 경우에는 중간에 위의 그림처럼 노드가 생기지 않고 이런 몰레큘러 오비털이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토믹 오비탈 1S, 1SB를 가지고 두 개가 만약에 오버랩 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드는데 그거는 방향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경우를 쳤을 때
이게 반대 방향이 생겨서 이 중간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 노드가 형성이 되는데,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안정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초기 에너지보다 이게 노드가 생겼다는 것은 에너지가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그마에 스타를 붙이는 거고, 이거는 그만큼 노드가 없고 서로 안정화되기 때문에 시그마에 그냥 시그마를 써주는 겁니다. 시그마와 시그마를 왜 붙이냐를 보기 위해서는 시메트리를 봤을 때 이거를 프린시플 엑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의 시메트리가 되는 경우 그런 걸 시그마라고 하고, 그것의 시그마가 안 되는 경우를 파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시그마의 시메트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시그마라는 걸 써주는 거고, 여기에 스타가 붙은 이유는 노드가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저희가 안티 본딩이라고 쓰고, 그리고 그냥 서로 방향이 같은 시메트리를 갖고 있을 때를 본딩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s 오비탈로 몰레큘러 오비탈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또 조금 복잡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몰레큘러 오비탈이 굳이 s 오비탈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죠. 그래서 몰레큘러 오비탈이 p 오비탈로부터 만들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오비탈로부터 몰레큘러 오비탈이 만들어지려면 p 오비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p 오비탈이 이렇게 생기고, 지금 여기까지가 PZ 오비탈의 하나입니다. PZA라고 하고 이걸 PZB라고 할게요. 왜 굳이 Z 방향을 먼저 고려하냐라는 건데, PZ 방향은 Z를 따라서 이렇게 펼쳐진 거고, 이 XYZ마다 하나씩 존재해서 P 오비탈은 총 3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PZ 오비탈을 고려한 후에 XY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향이 Z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X, 여기가 Y 방향이 될 겁니다. 즉 주축 방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게 PZ 오비탈인 거죠. PZ 오비탈과 A 오비탈과 PZ B 오비탈, 즉 아토믹 오비탈 두 개가 합쳐져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걸 더했는데, 두 개의 방향이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오비탈이 지금 두 개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같은 방향을 볼 수도 있고 다른 방향을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같은 방향을 볼 경우, 즉 시메트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오버랩 되지만 여기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가 노드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렇게 같지만 중간에 노드가 생기는 이런 형태를 갖지만, 만약에 다른 방향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완전 뒤집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오버랩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합쳐진 이런 그림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금 같은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위에 거는, 뒤에 거는 만약에 반대부에 PZ 오비탈이 오버랩된 경우에 몰레큘러 오비탈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PZA 플러스 PZB, 이거를 PZA 마이너스 PZB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아까 엔타이 본딩을 말을 조금 빌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생겼죠. 같은 방향이지만 서로 오버랩 되는 부분이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노드가 생겼기 때문에 엔타이 본딩이라고 하고, 여기는 노드가 생기지 않고 서로 합쳐졌기 때문에 여기를 본딩이라고 합니다. PX와 PY를 제가 굳이 안 쓴 이유는, 이 좌표계를 조금 바꿔서 서로 이렇게 시메트리가 이렇게 나오게끔 만든다면 PX든 PY든 PZ든 서로 똑같겠죠. 따라서 이런 시메트리가 총 6개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2개 생겼고 XY에서 추가적으로 4개가 더 생기면 총 6개가 생기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걸 에너지 준위를 조금 표현을 해보면,
결국 저희가 PZ, PX, PY, PZ라는 오비탈이 있고, 이건 지금 애토믹 오비탈이죠. 그리고 어느 한편에 PX, PY, PZ라는 게 있는데, 이 세 개가 지금 오비탈이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총 6개가 만들어지는데 PX와 PX가 만나서 엔타이 본딩의 하나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도 또 이렇게 두 개씩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드는 거는 제가 엔타이 본딩이 되는 이유는 노드고 그 에너지가 높았기 때문인데, 따라서 엔타이 본딩보다는 본딩의 에너지가 더 낮겠죠. 따라서 맨 아래 생기는 거는 본딩, 그리고 두 번째 본딩이 2개 생기고, 그리고 2개, 그리고 하나. 이걸 조금 구분해서 조금 보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표현한 거는 본딩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서로 더 낮습니다. 근데 엔타이 본딩은 본딩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높기 때문에 엔타이 본딩이 표시되는 곳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가끔 가다가 여기에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아예 결합이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선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P 말고도 D 오비탈, 여러 오비탈에 대해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형성될 수 있는데, 저희가 직관적으로 손으로서 P 오비탈까지만 몰레큘러 오비탈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서로 규칙이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P 오비탈까지 몰레큘러 오비탈을 한번 형성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자궤도 함수를 원자궤도 함수로부터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